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충격적인 발표. 2. 기시다의 겁먹은 얼굴. 3. FA50의 진실이 밝혀진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각별한 한국 사랑은 유명한데요.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한 애정을 표해왔었지요. 그런 인도 총리와 정부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에 인도 현지에 있던 수많은 일본인들은 발칵 뒤집혔는데요. 반면 한국에게는 희망찬 소식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과연 인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 평균 연령이 40대인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인도는 평균 연령이 27살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출산율 또한 높아 국제연합의회는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몇 년 안에 따라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경제력 또한 남다릅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 또한 인도가 중국보다 훨씬 높았는데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은 2029년에는 인도가 현재 GDP가 자신보다 2배인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죠. 이렇게 넓은 내수 시장과 잠재적 파워를 보유한 인도는 패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3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많은 국가들이 인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죠. 아시아 국가들 역시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인도에 많이 진출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구자라트 주에 많다고 합니다. 인도는 수도나 대도시를 제외하고 총 28개의 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중 단연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가 바로 구자라트주입니다. 구자라트의 면적은 19만 6천 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조금 작지만 인구는 7천만 명이나 되는데요. 구자라트는 인도 내에서 경제 성장률이 제일 높으며 인도 국내 총생산지 대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로 가장 높죠. 이렇게 구자라트 지방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 현재 인도 연방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가 구자라트의 주총리로 재임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구자라트 주총리를 역임하며 산업 인프라 확충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힘을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현재 구자라트에는 인도 500대 기업 중 29개의 본사가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구자라트에 유독 일본 기업이 많다는 점이네요. 일본인들은 구자라트를 미니 재팬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예전부터 이를 흡족해 하지 않았다고 전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모디 총리가 일찍이 품었던 꿈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참석한 서밋 행사에서도 모디 총리는 구자라트를 한국처럼 만들고 싶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의 발언과는 달리 구자라트는 일본 기업들의 터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도를 중심으로 사업 확장을 꿈꿨던 일본인들이 몰려갔기 때문이죠.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차관은 자신이 출간한 저서 인도를 읽는다에서 인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 일본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 역설했죠. 덕분에 구자라트 지방은 순식간에 일본 기업으로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인도에 많이 진출하지 못했죠. 점점 인도를 일본 기업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해갔습니다. 지리적 중요성 외에도 일본이 인도에 투자하게 된 배경은 값싼 인건비였습니다. 일본은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자국의 인건비가 감당이 있는 중국에 공장을 대거 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중국 경제가 발전하고 따라서 인건비도 오르게 되었죠. 일본은 중국 임금의 3분의 1 수준인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공장을 옮기게 됩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마저 인건비가 상승하자 일본은 그보다 싼 방글라데시로 공장을 옮겼죠. 그러다 때마침 인도가 엄청난 부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싼 가격에 젊은 인력을 충원하기 좋은 장소인 인도를 주목하게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자 일본 기업들은 대거 인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많은 인도인들은 이를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실제로 구자라트 투자유치 관련 기관의 담당자 마라타 씨는 일본 기업이 구자라트를 인도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아해했죠.
불행히도 인도에도 인건비 상승에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인도의 경제 일간지 이코노믹 타임즈는 근래 들어 임금 인상률이 약 10%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상승하는 경제력만큼 인건비도 늘어난 것입니다. 싼 인건비에 의존했던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었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소니나 스즈키 등 비교적 일찍 진출한 기업들의 제품이 인도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며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도에 진출한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며 일본이 차지한 점유율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위기를 느낀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태세를 가다듬고 반격을 준비하던 일본 기업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모디 총리가 드디어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이었죠. 세계적인 잡지인 타임즈는 인도 경제를 분석하는 심층 기사를 실었습니다. 현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를 분석해보면 힌두 민족주의와 한국 경제 모델이라는 두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죠. 한국을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의 동아시아 복지 성장 모델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 모디 총리가 구자라트주 총리 시절부터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아 배우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주목한 것이지요. 그리고 얼마 뒤 모디 총리는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기존 구자라트 지역에 몰려있던 일본 기업들을 하나둘 내쫓고 한국 기업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한 것이었죠. 인도의 대외 투자 유치기관인 인베스트 인디아의 바글라 CEO는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한국을 국가 발전 모델로 상정하고 한국과의 협력에 정성을 쏟을 거라고 말이죠. 바글라 CEO는 또한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실시될 것을 암시했는데요. 메이크 인 인디아란 인도가 발표한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 창출을 위해 제조업 유치에 주력한다는 내용이죠. 중요한 점은 인도의 분야를 가리지 않고 한국 기업을 대규모로 유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도는 즉각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많은 젊은 한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지요. 또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현재 구자라트에는 포스코, 신한은행, 롯데제과, 현대로템, 국도화학 등 1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기계 부품을 비롯해 환경설비, 의료,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한 분야의 우수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지요. 구자라트 상담회를 찾은 인도 현지 바이어들은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는데요. 구자라트 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제품이 괜찮다는 입소문을 많이 들었지만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신규 거래를 많이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반대로 모디 총리는 일본 기업들을 돌려보내기 위해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 일본인에 대해 기존에 발급한 비자를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이 소식에 인도에 있던 현지 일본 기업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에서 인도로 출장을 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직원의 인도 출국도 금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었죠. 일본의 각종 반발에도 인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모디 총리는 꾸준히 그렸던 구자라트 총리 시절 꿈부터 현재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까지 굳세게 실행해 나가는 걸 굽힐 생각이 없었죠. 값싼 노동력과 내수만을 보고 인도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일본. 그에 비해 현지인들의 반응과 실제 기업들의 실적은 좋지 못했는데요. 현재 인도 정부는 직접 나서 일본 회사를 쫓아내고 그 자리에 한국 기업을 유치,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 기업 니시는 몇 달 전 인도에서 충격적인 신상을 발매했습니다. 바로 개키경 나는 라면인데요. 야심차게 내놓은 이 신상 라면의 포장지에는 놀랍게도 엄청이라는 한글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맛도 한국의 불닭볶음면과 흡사하다고 하는데요. 일본 유명 식품 기업이 한국 불닭볶음면을 카피한 사실이 드러나며 비난을 받았습니다. 포장에 한국어를 집어넣어 인도인들을 교묘하게 속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니시는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만든 정품이라고 말하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요. 인도 시장 상황이 불리해진 일본이 한국을 따라해서 실적을 회복하고자 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수세에 몰리고 있지요. 인도 총리의 오랜 롤모델이었으며
지금은 파트너가 되어 인도에 당당히 진출하게 된 한국. 한국을 향한 인도의 러브콜 덕분에 힘들이지 않고도 한국은 인도에서 성공리에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인도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위해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길 기대하며 일본과는 달리 한국이 무한한 성장을 거듭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FA50의 가동률 관련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9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던 FA50의 가동률이 실제로는 25% 미만이라는 외신의 폭로가 이어지며 많은 이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숨겨진 속 사정이 밝혀지며 전 세계가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단이 한국 공장을 방문할 예정임이 밝혀지며 전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 공장의 신기술이 공개되며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필리핀의 군사 전문 매체 맥스 디펜스에서 필리핀에서 보유 중인 FA50 12기 중 3기만 운용 가능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가동률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필리핀 언론과 이탈리아 언론이 해당 기사를 확산시키며 그 논란이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이탈리아는 M346을 만드는 국가로 FA50 이슈화에 적극적입니다. 이탈리아의 저널리스트 스테파노 티르소는 지난 9월 30일 해당 내용에 관한 후속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현재 12대 항공기 중 3대만이 운영될 수 있다며 그 상세한 내용을 전했는데요.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필리핀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전하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필리핀 공군을 통해 일부 FA50PH 제트기가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예정된 필수 유지 보수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항공기의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공급망에 지연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는데요. 한국산 항공기의 모든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비 부품 공급망의 지연으로 인해 12대 항공기 중 3대만 운영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온 후에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 문제의 원인을 한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그는 공급망의 지연은 현재 인도네시아, 이라크, 태국 및 콜롬비아를 포함하는 항공기의 다른 사용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것이 몇 주 전에 폴란드에서 주문한 FA50의 인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고 그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최근 FA50에 대한 가동률 이슈가 심각해지자 필리핀 공군은 FA50 전투기 5기가 비행하는 사진을 올리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를 본 맥스 디펜스가 5기는 40%의 가동률밖에 안 된다며 또다시 공격하고 나서면서 가동률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공군 대변인인 카스티오 대령은 일부 FA50 항공기가 현재 비운항 상태인 것은 사실이나 대부분이 예방 차원에서 행해지는 의무적인 예방 점검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정기 점검일 뿐 곧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대변인은 일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예비 부품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러한 부품은 비행 운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시간 사용 후에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대변인은 최근 글로벌 사건으로 인해 공급망이 느려졌다며 변명의 말을 전했는데요. 이러한 필리핀 측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운용 중인 FA50은 여전히 90%대 전후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역시나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니 필리핀 측에서 정비 미숙으로 정비 부품 조달을 늦게 받아 벌어진 일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필리핀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과 예비 부품의 추가 주문에 관한 예산 집행의 차질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이번 가동력 저하 사태를 가져왔던 것이죠. 이번 이슈는 상대국의 잘못에 의한 해프닝으로 잘 넘어가긴 했으나 앞으로도 상대국의 문제로 인한 비슷한 문제가 얼마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타이에서도 적절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외에 판매된 FA50의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비 및 부품 수급에 대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면 이와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K9 자주포의 판매사인 한화의 경우 매년 K9 자주포를 구매한 클라이언트를 모아 세미나를 통해 정보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 중에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이 임박했으며 11월 중 한국 공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말레이시아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정부 대표단이 오는 11월 한국을 찾아 FA50의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공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 대한 전투기 선정이 마지막 평가 단계에 들어간 가운데 말레이시아 정부가 평가 기종 중 유일하게 FA50에 대한 실사 평가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또한 매체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카이 이외의 경쟁업체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실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이며 그만큼 FA50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다른 현지 언론은 지난 DX 코리아 2022에서 미국이 FA50의 이사 레이더와 암남 통합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로 인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의 FA50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 폴란드와의 계약 역시 미국 측의 승인으로 인해 본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폴란드 측에서 개발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말레이시아는 FA50 블록 20을 구매하기 위해 기다린 결과 별도의 개발비 지출 없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신형 FA50을 구매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카이와 가격 협상에 합의한 뒤 오는 11월 중순 무렵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여 도입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정부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여 FA50 경전투기에 대한 기체 검사 등 물리적인 평가를 수행한 뒤 카이의 생산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의 다양한 정보는 추후 보다 자세히 공유할 계획임을 밝혔는데요. 카이는 FA50 경전투기의 생존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산 전투기를 가상의 적기로 사용하여 합동 교전 능력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폴란드가 FA50 실사 평가 시 높이 평가했던 부분으로 말레이시아의 마음 역시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수출할 경전투기로 최신 개량형인 FA50 블록 20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신 이사 레이더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1차, 2차에 걸쳐 18기씩 총 36기의 FA50을 구입할 전망인데요. 계약이 성사될 경우 FA50 블록 20은 폴란드 도입 예정인 48기를 포함하여 총 84기의 판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제작 기간을 80%나 단축해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이의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곳곳에서 기립박수가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투기는 다른 무기들보다도 첨단 장비가 대거 탑재되는 복잡한 병기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오류 하나로도 현장에서 장비의 오작동이 일어나거나 심지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큰 만큼 상당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한데요. 최근 한국이 제작 과정에서 인간보다 더 정교하고 정확하게 작업할 수 있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를 통해 정교함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작업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자동화 공정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고지에 있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 역시 갖추지 못한 신기술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여기에 사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과 자동화 장비가 모든 국내에서 개발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이목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기계가 담당하게 된 부분은 후반부 조립과 드릴링 작업 정도로 여전히 제작 과정의 90% 가까운 작업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긴 합니다. 대신 로봇의 팔을 동안 드릴링으로 사람이 직접 작업할 경우 154초가 걸리는 작업을 25초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또한 후반 최종 조립 과정 역시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0.001인치 오차 범위로 조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작업시간 역시 80% 가까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작업시간 단축은 곧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 쏟아지는 수출 물량을 감당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동화 생산 시스템은 현재 많은 수출 건이 진행 중인 FA50뿐만 아니라 KF21 제작에도 역시 적용될 예정인데요. 생산 시간을 감량함으로써 내수용과 수출용 기체의 생산량을 모두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네티즌들이 넘치는 주문 물량에 기쁨을 표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리가 부족하면 안 된다며 수출 기체를 위해 공군에 넘길 기체 수가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공군 수주 먼저 맞춘 뒤에 수출권으로 넘어가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티즌들은 이번 카이의 신기술 개발로 인해 큰 걱정을 덜게 되었다며 기뻐했습니다. 현재 카이는 콜롬비아, 이집트 등 세계 여러 국가에 FA50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국 로키드 마틴과 협약을 맺고 글로벌 마케팅도 진행 중인데요. 2024에서 2025년 중 미국의 공군 및 해군 전술 훈련기 사업에도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나라에서 구매 의사를 밝혀오고 있는데요. 강구영 카이 사장은 폴란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와 FA50 사업이 끝나면 KF21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폴란드에 전투기를 추가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FA50의 구매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KF21 판매로 이어지는 등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의 입지가 그만큼 더 굳건해지고 있는데요.